운동량, 충격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까지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하나가 있어. 뭘까? F는 MA예요. 알겠지? F는 MA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까지 모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F는 MA야. 하다못해 F는 MA가 열역학에도 적용되긴 하겠지. 하는데,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적용시킬 거고. 자, 어쨌든 역학적 에너지까지 기본적으로 F는 MA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자,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제 각각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야. 자, 이제 하나씩 갑시다. 자,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이 있어요. 물체가 움직이잖아. 속도를 가지면서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그 운동의 크기, 운동의 정도를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단어로 쓸 거야. 그래서 기호를 P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운동 효과, 운동의 크기를 운동량이라고 그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게 같은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꼬마애가 넘어질 것 같아서 내가 잡아요. 그럼 이 꼬마애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크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꼬마애를 잡았을 때 내가 받는 충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충격의 크기를 가지고서 아, 얘는 어느 정도의 운동의 크기를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 꼬마애를 잡았어. 근데 같은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 미식 축구 선수가. 또는 이제 럭비 선수. 요즘 차강 럭비 넷플에 떴던데 3편까지 보다가 던졌어. 재미없어.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잡았어. 어떻게 될까요? 충돌했을 때 맞는 그 효과는, 충돌의 크기는 럭비 선수가 더 커. 그래서 난 나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운동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속도 운동하는 어린아이하고 럭비 선수의 가장 이 둘의 차이점이 뭔데? 이 운동의 효과가 다를까요? 바로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운동의 효과는요 더 커요. 그래서 운동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같은 질량인데 얘를 이렇게 던질 거예요. 아니, 그냥 야구공 투수가 던져요. 유희관이 던져. 시속 100, 아리랑볼 시속 60으로 받아. 그러면 이게 딱 글로 받았을 때 효과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구를 던질 거야. 김서현이 시속 160으로 딱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 김서현의 시속 160하고 유희관의 시속 한 60, 70짜리 공하고 글로 받았을 때 충격 효과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큰 거야. 즉, 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더 빠르게 움직이면 얘가 가지는 운동의 크기, 운동 효과는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자, 그럼 우리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운동 효과, 운동의 크기를 운동량이라고 하고, 자, 이 운동량은 결국 무엇에 비례하냐면 질량에 비례하고요, 속도에 비례할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할 거예요. 자, 운동의 효과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자, 표현할 거고, 이때 운동량 P는 질량 M, 속도 V. 자, V야, V. 자, 속도야, 속도. 뭘 가져? 방향성을 가지니까 운동량도 뭘 갖는다? 방향성을 갖는다. 그치? 그럼 결국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야? 속도의 방향이야. 그리고 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야? 운동 방향이야. 운동량이라는 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의 크기니까 당연히 그 운동의 크기는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고 속도의 방향은 결국은 운동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다?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속도잖아요. 자, P는 MV잖아요. 맞니? 그래서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속도는 메타 퍼 세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예요. 알지? 자, 그랬을 때 이 운동량이 일정한 값을 가져.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같은 물체일 때는 자, 속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이구나. 자, 등속도 운동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그래? 등속 직선 운동. 알겠지? 자, 등속 운동과 등속도 운동은 달라. 등속은 같은 속력, 등속도는 같은 속도. 그러니까 속력의 일정한 거는 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지. 그 운동 방향이 바뀌지만 속력은 일정해. 자, 이거는 가속도 운동이야. 왜?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등속도, 그럼 뭐야? 속력하고 방향이 일정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등속 직선, 그 뭐야? 직선이니까 방향 바뀌지 않지. 같은 속력,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등속 직선이 바로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고요. 자, 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뭐야? 가속도가 0이 되죠.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어떻게 돼요?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즉,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뭐가 된다? 0이구나. 그치? 그럼 운동하는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 그래서 힘을 가하게 되면, 힘을 가하면, 다시 말해서 알짜 힘이 0이 아니라면, 자, 어떻게 돼요? 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속도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즉,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한다는 것은, 뭐다? 알짜 힘이 0이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운동하는 물체가 뭘 받았다? 힘을 받았구나. 알지? 운동하는 물체가 힘을 받았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기본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가자. 알겠지? 자, 우리가 단순히 운동량 하나만 보게 되면 앞에서 했던 것과 이게 연결을 못 시키면 이게 보기에서 앞에 것과 연결된 보기들이라는가 앞에서 연결된 지문들이 나왔을 때 순간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고 당할 수가 있어. 다 연결되는 개념이야, 지금. 정확히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까지는요, 다 연결돼요. 왜? 전부 다 움직이는,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경우는 F는 MA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이해됐니? 그래. 이거 이해해야 돼. 알지? 이해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통합에서 이건 너무 쉽게 배웠거든. 통합에서는. 근데 조금 더 근데 통합에서 배웠던 거기에다가 좀 더 방향성이 더 들어가고 힘의 개념이 좀 더 들어가면서 이 계산의 복잡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해줘야 돼. 자, 이거 됐죠? 그럼 이제 요런 거지.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요. 자, 여기에 v의 속도로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힘을 가했대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렇게 해서 얘가 V'으로 움직인대요. 요 힘은 어떻게 되냐?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했지. 그래서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기 때문에 V하고 V'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V'이 더 커질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량은 뒤에 거, 나중 빼기 처음이야. V' 빼기 V가 되고요. 얘는 0보다 커집니다. 운동량이 증가하는구나. 자, 운동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았구나. 속도가 빨라졌구나. 증가했구나. 그치? 자,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m이라는 물체가 이쪽으로 v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f가 작용했대요. 그래서 요 m이라는 물체는 자, 이쪽으로 v'의 속도를 가질 겁니다. 자, 이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운동 방향의 정반대지. 자, 정반대기 때문에 v와 v'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 v'이 더 작아진다. 맞니?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mv' 빼기 mv가 되고 m으로 묶어버리면 v' 빼기 v가 되는데 자, v가 더 크니까 얘는 0보다 작아져. 그쵸?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운동량은 힘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한다. 근데 그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냐? 그 운동 방향이면은 자, 어떻게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 자, 운동량이 증가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아, 운동량이 증가하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정반대로 작용한다면은 운동량이 감소하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지. 자, 알겠니? 바로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왔겠지만 이거는 극히 지금 요거 거만 이해하면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알겠지? 그래서 운동량이 증가하면 자, 처음 운동량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운동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거야. 알겠지? 자, 운동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힘의 방향과 운동량이 서로 반대니까.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 자,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숫자를 놓고서 계산을 한다면 별건 없어. 자, 어떤 물체가 2kg의 물체가 10m/s의 속도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0초인데요. 자, 2초가 되니까 이 2kg의 물체는 4m/s의 속도를 가진답니다. 알겠지?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0초 때 운동량은 자, P0이라고 할게요. P0. 자, 어떻게 돼? 2kg 곱하기 10m/s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kg m/s입니다. 이게 운동량이야. 단위까지 잘 봐야 돼. 자, 2초 때 운동량은 그래서 P2라고 할게요. 2세크를 할게. 얘는 0세크. 이렇게. 그러면은 2kg 곱하기 자, 4m/s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8kg m/s가 됩니다. 자, 그럼 변화량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2 kg m/s만큼 감소했어요. 자, 이 얘기는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 거야?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즉 왼쪽으로 작용한 거야. 그치? 항상 우리 바라보는 오른쪽 기준으로 보면 왼쪽으로, 오른쪽 운동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왼쪽으로 작용한 거야. 근데 내가 있잖아. 운동량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F는 MA 무조건 다 적용한다고 그랬어. 그럼 이쪽으로 F가 작용했다는 얘기야. 맞니? 그럼 얼마의 힘이 작용했냐라는 거지. 그럼 봐봐. 2초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어요? 6 변했어요.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3 m/s 제곱입니다. 그럼 가해준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 2kg에다가 3 m/s 제곱하니까 6N 힘이 가해졌구나. 알겠지? 6N의 힘이 가해졌구나. 그래서 그냥 우리 FM에 적용시키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 물체 운동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단순하게 운동량만을 생각하지 마. 움직이는 물체에 가지고 있는 운동 효과가 운동량이지만 얘는 운동하니까 무조건 F는 MA라는 가속도의 법칙이 다 적용이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런 관계들을 놓치지 말라고. 요런 관계 놓치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이 물체는 말이에요. 6N의 힘이 몇 초 동안 작용한 거예요? 2초 동안 작용한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6N의 힘이 2초 동안 작용했다고 그랬지? 봐봐라.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가 바로 운동량의 단위가 돼. 맞니?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싹 바꿀게.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에다가 세크를 곱하면은 뭐야? 똑같잖아. 근데 얘는 누구의 단위야? F의 단위죠. 얘는 누구의 단위예요? 시간의 단위예요. 그러면 지금 6N의 힘으로 2초 동안 가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운동량이 얼마 변했어요? 이만큼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6N의 힘으로 2초의 힘을 가했더니 이만큼의 운동량이 변했어. 그럼 결국 뭐야? 아, 이것도 성립되네. 운동량의 변화량은 가한 힘에다가 가한 시간이 되겠구나. 맞니? 자,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가해준 힘, 가한 시간에 곱이 된다. 우리가 단위 가지고서도 맞춰버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F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은, 자, 그럼 이건 뭐냐? 움직이는 물체에다가 어떻게 돼? 얘가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니? 이쪽으로 충격이 가해져야 되잖아. 안 그래? 이렇게 충격이 가해져야 될 거 아니야. 힘의 방향으로. 그랬을 때 충격이 이렇게 가해질 때 가한 충격의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충격의 힘. 자, 그것이 뭐야? 그것이 바로 충격량이 됩니다. 그럼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 파트가 운동량 충격이 다 끝난 거야, 이거.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됐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자, 됐지? 자,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야. 지금 우리가 요 그래프가 나왔을 때, 자, 여러분 봐봐요. F가 시간이고요. Y축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운동량이지. 근데 운동량이 변하지. 그럼 이 물체는 뭐야? 힘을 받았다. 알지? 근데 운동량이 증가해. 그럼 무슨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나왔을 때, 자, 우리는 항상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나 면적을 꼭 체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보자는 거야. 기울기. 그러면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맞니?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어떻게 돼요? 질량 곱하기 V 프라임 빼기 V가 되겠죠. 맞니? 그러면 얘는 다시 M 곱하기 T분의 자, V 프라임 빼기 V가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게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니까 결국 기울기는 뭐가 돼요? 힘 F가 됩니다. 알지? 그래서 기억하자.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알짜 힘 F다. 알겠지? 기울기는 물체가 받은, 물체에 가한 알짜 힘의 크기를 뜻한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량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야. 전제 조건.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응용하는 문제에서 이제 많이 나와. 응용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와.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 자, 두 물체가 충돌하는데, 이때 충돌할 때까지 외부에서의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힘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등속도로 운동할 때, 알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은 얘네들이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하고 있는 두 물체가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알죠? 충돌을 하게 되면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 자,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 자, 충돌 전과 약간 좀 돌리자. 좀 줄이자.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은 충돌 전과 약간 좀 너무 줄였는데? 자,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두 물체의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일정히 유지가 된다. 자, 바로 요 조건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하나 더 추가로 가정이 있으면은 그 지면이나 공기에 저항과 마찰이 없다라는 조건도 같이 들어가야 돼. 알지? 왜냐면 저항이나 마찰에 의해서 뭐가 생겨버려? 알짜 힘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치? 저항과 마찰에 의해서 알짜 힘의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기본적인 가정이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충돌할 때.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자, 서로 충돌하게 됐을 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같아야 돼요. 두 물체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려. 되게 헷갈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예를 들어서 갈게. 자, 수평면 위에 2kg의 물체하고 1kg의 물체가 자 있어. 자, 얘가 이쪽으로 4m/s의 속도로 움직이고요. 자, 이쪽으로 2m/s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여기가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D에서 A가 더 빠르게 달라오니까 결국은 A하고 B가 충돌하겠지. 그래서 A하고 B가 충돌을 한단 말이야. 자, 요렇게 A하고 B가 충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하는 순간, 자, 충돌하니까 여기 이제 충돌 전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충돌을 했어. 자, 충돌해가지고서 A하고 B가 어떻게 모양이 바뀔까? 자, 이 얘기 있지. 그래서 충돌했더니 1kg의 B가 이쪽으로 자, 4m/s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2kg의 A는요, 어떻게 될까요? 알지? 그러면 결국은 자, 여기가 충돌 전이고 충돌 후니까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의 운동량은 2, 4, 8이고요. 자, B의 운동량은 2가 되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은 얼마가 된다? 10kg m/s가 된다는 거야. 맞니? 자, 충돌 후의 운동량. 자, A의 속도 V 몰라? 그러면은, 얘는 2V가 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합친, 자, 어떻게 돼? 킬로그램 m/s가 됩니다. 그럼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돼. 자, 같아야 되니까 10은 그냥 단위 뺄게. 2V 플러스 4가 되니까 2V가 어떻게 돼요? 6이 되는 거죠. 그럼 V는 얼마가 돼요? 3m/s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m/s인데 잘 봐. 그냥 공식으로 했는데 부호가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있어. 그치? 그럼 충돌 후에 A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 이것까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알겠니? 자, 그러면 충돌 전과 후에
자,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거든. 그치? 같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가볼게.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를 보자.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 6kg 메타/s고요.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은 8kg 메타/s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kg 메타/s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졌어요. 그치? 자, 다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봐.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자, 그러면은 충돌 후에는요 4kg 메타/s의 운동량이고요. 자, 충돌 전에는 2kg 메타/s의 운동량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플러스 2kg 메타/s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어느 한쪽이 운동량이 감소한다면 다른 쪽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 증가하지. 근데 감소량과 증가량이 똑같으니까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운동량이,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물체 A와 B의 전체 총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가 돼요? 0이 돼요. 즉, 이 얘기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는 얘기는 충돌하면서 증가한 운동량의 크기와 자, 충돌하면서 감소한 운동량의 크기가 자, 같다는 얘기입니다. 맞니? 우리 지금 이거 가지고서 꽤 많은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더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전체 운동량,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운동량의 합이 같다는 얘기는 증가한 운동량과 감소한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지금 봐요. A는 감소했지. 왜? 충돌하는 순간 A는 B한테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맞니? 그래서 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충돌 시 A는 B한테 힘을 받았습니다. 알지? 자, B는요, 운동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B도 충돌 시 어떻게 돼요? A한테 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치? 자, 두 힘은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그치? 같이 작반으로. 그래서 충돌 시 두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자, 바로 이 관계가 무슨 관계야? 작반입니다. 작용, 반작용. 그렇죠? 그래서 충돌 시 받는 힘의 크기가 같구나. 자, 그러면 받는 힘은, A가 받는 힘은 운동 방향,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운동 방향 반대로 갔으니까 어떻게 돼? 운동량이 줄어들잖아. 자, 충돌하면서 B는 A로부터 힘을 받지. 근데 이 B가 받는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잖아요. 그래서 B는 운동 방향이 증가해요. 자, 그래서 충돌 시 두 물체가 받는 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알지? 그리고 자, 충돌했을 때 자, 충돌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A하고 B는 아니 서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때리잖아.
그럼 때리면서 B가 A를 미는 힘과 A가 B를 미는 힘은 같잖아. 그럼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 어떻게 돼? 같아. 그 힘도 같고 시간도 같잖아. 그치? 그럼 뭐가 같을까? 충돌할 때 두 물체는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자, 머릿속에 집어넣어. 머릿속에 집어넣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까지 다 끝났어, 지금. 다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요거고. 그래서 충돌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 자, 증가한 변화량과 감소한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도 어떻게 돼요? 같다라는 거지. 자, 됐니? 그래서 우리 여기 그 4번 문제 교재 바로 밑에 다음 페이지에 이제 4번 문제 있을 거야. 개념 확인 문제 보면 아이씨 비염 뭐 어떡하자 이거 죽겠네. 자, 2kg인 A가요, 3ms로 움직입니다. 1kg의 B는요,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둘 다 전부 다 어떻게 돼? 알짜 힘이 0인 상태잖아. 그치? 얘는 등속도 얘는 정지니까. 근데 충돌하면서 이 두 물체가 같이 움직여. 그래서 이쪽 움직인데, 그럼 V가 나오겠지.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된 물체 속력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 마찰은 무시합니다. 그러면 두 물체가 충돌했죠. 충돌 전에 각각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각각의 운동량의 합과 같은 거야.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이렇게 가면 되지. 2 곱하기 3 1 곱하기 0. 그치? MV니까. 자, 충돌 후는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V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2 곱하기 V가 되고요. 1 곱하기 V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3V가 돼요. 그러면은 6은 3V니까 자, V는 어떻게 돼? 2m/s. 아, 이쪽으로 2m/s의 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치?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알겠니?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A는 3에서 2가 됐잖아.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은 자,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빼기 2 곱하기 3이니까 자, 마이너스 2 kg m/s가 됩니다. 맞니?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치?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자, 어떻게 될까? 뒤에 거니까는 1 곱하기 2가 되고요. 앞에 건 1 곱하기 0이니까 플러스 2kg m/s가 됐습니다. 됐지? 그래서 바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운동량이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합이 같은 이유는 어느 한쪽에 감소한 운동량과 어느 한쪽에 나머지 한쪽에 증가한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제 요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계산을 조금 더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단위부터 먼저 체크해. 왜냐면 이게 킬로그램하고 메타/세크냐 이 얘기지. 메타/세크냐. 자, 킬로그램이고 메타/세크니까 이때는 이제 단위 빼고 가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충돌 전에 A는 2 곱하기 5가 되고 B는 3 곱하기 2가 돼요. 자, 충돌 후에는 A는 2 곱하기 2가 되고 B는 3 곱하기 V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 16이 되고 얘는 4 플러스 3V니까 3V가 12가 되겠지. 그래서 V는 4m/s의 속력을 가질 거예요. 속도. 근데 요렇게 접근해도 되지만
A 보단 말이야, A. A의 델타 P가 얼마야? 2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5니까, 그치? 어떻게 돼요? 6입니다.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이 6이라는 변화량은 결국 어떻게 되니?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3V 빼기 3 곱하기 2가 됩니다. 맞나? A? 2, 5, 10? 자, 2, 2는 4. 그러면은 얘는 10 빼 10이고 4니까 6이지. 자, B는 3V고요. 3E는 6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3V가 뭐가 돼요? 12가 되니까 V는 4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면은 전체 운동량으로 하지 말고 각각의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 어쨌든 간에 A, B 변화량은 똑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보자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같은 방향이잖아. 같은 방향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추가로 자, 예를 든다면 자, 이런 게 있을 거야. 2kg의 A가요, 이쪽으로 자, 4m/s의 속도로 움직이고요. 자, 3kg의 B가 이쪽으로 2m/s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충돌 후에 자, 2kg의 A가 이쪽으로요. 자, 그 다음에 자, 3kg의 B가 자,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치? 그랬을 때, 자, 이쪽으로, 자, 얘가 V1의 속력을 가지고요. 자, V2의 속도를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V1 대 V2의 속력의 비는 몇 대 몇이냐라는 거예요. 몇 대 몇. 그치? 자, 우리가 속력의 비를 구할까? 아니면 속력값을 주어질까? 아예 주어지자. 비를 하지 말고, 이거는 조금 이제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요렇게 해서 충돌했을 때, 여기가, 얼마로 할까? 이쪽으로 1m/s라고 해보자.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렇게 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방향이야. 방향. 이쪽으로, 자, 3하자, 3. 3할까, 4할까, 4하자. 에이씨. 몰라, 숫자 크게 해. 그냥 즉석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뭐냐. 난 오른쪽 플러스가 올 거야. 그 왼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A를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자는 거야. 아니면 자, 전체 운동량 해도 되지만 그냥 각각 한번 해볼게. A의 델타 P를 계산할게요. 자, 어떻게 돼요? 2kg에다가 나중 속도 마이너스 V1 빼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kg 메타/s가 될 거예요. 자, B를 볼게요.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3kg에다가 4 빼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니? 그러니까 소리? 여기는 마이너스 2V1 빼기 8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얘는 6이 돼요. 그치? 자, 그렇잖아. 그러면은 변화량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V1 플러스 8이 되고요. 얘는 6이 되니까 변화량이 크기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 2V1 플러스 8은 6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V1은요, 마이너스이니까 V1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메타 퍼 세크가 돼요. 어. 델타 P, B이 델타 P에서 4 마이너스 2면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이면 6이지. 12가 되는 나 진짜 여기가 6이지. 18이 돼야지, 18. 소리. 그치, 18이 돼야지. 그럼 여기가 이제 18 되겠네? 그러면은 이 V1은 얼마가 돼? 10이 되니까 V1은 5 메타 퍼 세크가 되겠다. 이쪽으로 5 메타 퍼 세크 마이너스 속도를 갖는구나. 자, 이렇게 돼야겠지. 잘해. 나는 실수로 돼. 너희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는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아니면 이제 전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는 걸 적용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그걸 한번 계산해봐. 어떻게 돼? 자, 8 빼기 6입니다. 맞니? 충돌 전. 자, 충돌 후는요. 12 빼기 2V1이 돼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지? 2가 되니까 2V1은 10이 됩니다. 그 V1은 뭐야? 왜 이게 자꾸 부러져? 자, 그래서 V1은 5 메타 퍼 세크라는 값이 나오죠. 됐지? 자, 어떻게든 답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됐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운동량을 했으면 자, 이제 충격량 들어가죠. 충격량. 자, 이미 이건 앞에서 했어. 그치? 자, 등속도로 움직이는 두 물체가 충돌을 해. 그렇잖아. 충돌을 해. 그래서 충돌을 하게 되면, 자, A하고 B가, 자, 이렇게 충돌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충돌하면, 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 A가 B한테 힘을 가할 거고요. 자, B도 A한테 힘을 가합니다. 그래서 충돌 시 받는 두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자, 이 두 힘의 크기를 우리는 각각의 뭐라고 그래? 충격력이라고 한다. 힘력자 써서. 자, 얘는 같다. 알겠니? 자, 그리고 자, 충돌했을 때 충돌 시간도 어떻게 돼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이 자, M 델타 V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시간 T를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 시간 T를 나눠주면. 자, M T분의 델타 V가 얘는 MA였습니다. 맞지? 그쵸?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돼? 힘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시간이 돼요. 충돌 시간. 그러니까 요 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 충돌을 했을 때, 자, 어떻게 충돌했을 때 받는 영향, 우리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I라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 I가 바로 뭐다? 충격량이 된다. 충격량 유도했다. 알겠지?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고, 자, 그것은 힘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즉,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단위는 똑같아.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운동량의 단위랑 똑같아요. 똑같아.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은 이 충격량의 방향도 결국 누구의 방향과 같은 거야? 힘의 방향과 같다.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고, 자, 단위, 자, 오타 났다. 단위가 같다. 오타 났으니까 고쳐.
자, 여기까지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거야. 이 관계. 그치? 자,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이제 그래프가 나올 거야. 자, 힘과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힘과 시간 그래프에.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면 딱 하나의 공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자, 충격량 I는 FT가 되고요. 델타 P가 되고요. M 델타 V입니다. 자, 이것만 꼭 기억하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 다 풀어. 이제. 자, F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 MA 나오겠지? F는 MA. 당연히 적용이 될 거야.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이에요.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은 X축, Y축 확인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기울기보다는 면적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면적은 F 곱하기 T니까 얘가 바로 뭐가 돼요? I가 됩니다. 충격량.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봐봐. 그래프 모양이 세 가지가 나와. 첫 번째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야. 알짜힘이 일정할 때. 알지? 그러니까 알짜힘이 일정할 때. 자, 이런 것도 되잖아.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약하게 쳐. 약하게 치면 세게 치도 어떻게 돼? 이렇게 치면서 이 힘을 일정하게 가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충돌할 때 그 힘의 세기가 일정하게 그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의 세기가 일정하게 그냥 계속 이렇게 미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것과 자, 처음에는 충돌하기 전에는 힘이 없다가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요? 힘의 세기를 점점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상관없죠. 충격량은 그냥 그래프 면적이니까. 알겠지? 그런데 충돌하는 시간 동안 힘의 세기가 변해요. 힘의 세기가 변해. 힘의 세기가. 증가했다가 감소해. 뭐 이것도 있겠지만 뭐 그래프 모양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 자, 시간 힘인데 아니 힘이 막 이렇게 막 변해. 그 어쨌든 이 면적은 다 충격량이야. 그치?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프는 상관없어. 왜냐면 여기가 0이고 만약 요 시간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초인데 여기가 20N입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면적인데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작용 힘 이렇게 쭉 했을 때 요 힘을 우리가 평균 힘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힘의 세기가 변하지만 결국은 이 면적과 요 면적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 물체는 충돌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 힘이 10N의 힘이 작용한 것과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평균 힘을 못 구합니다. 그쵸? 그래서 평균 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세기가 계속 변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평균 힘이라는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균 힘이라는 것이 주어질 거예요. 여기 평균 힘. 요 그래프 면적과 요 면적은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 힘을 구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 주어지던가. 알겠지? 그래서 힘의 크기가 자, 이런 식으로 변할 때는 알겠지? 변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변할 때는 우리는 그 힘을 뭘로 쓴다? 평균 힘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한다. 일정하게 변할 때는 평균 힘의 세기는 일정하니까 상관없어요. 평균 힘의 세기는 자, 어떻게 돼? 2분의 1 지점 찾아주면 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힘을 못 구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자, 또는 충격량이 주어졌을 때 이제 평균 힘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충돌 시간을 통해서. 자, 바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별거 없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충격량은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자, M 델타 V가 됩니다. 딴 거 필요 없다. 무조건. 이미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던 거라서.
자, 요 탐구 자료 보면은 I는 FT야. 그치? 그래서 나는 얘를 충격량을 증가시키고 싶어. 충격량을 증가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결국 두 가지죠. 충격력을 증가시키거나, 힘을 증가시키거나,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빨대를 매달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 빨대가 있을 때 한 중간 정도에 이제 이렇게 돼. 자, 똑같이 중간 정도 되고 여기서 이제 입김을 불어넣을 거예요. 자, 10N의 입김을 불어넣고요. 20N의 입김을 불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더 멀리 간단 말이에요. 왜? 얘가 받는 충격력이 더 커지니까 충격량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커지니까 힘이 커지고 어떻게 F는 M에 의해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더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이 커지는 거죠. 맞니?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까 I가 크다는 얘기는 M, 자, 델타 P가 되고 얘가 M 델타 V니까 자, 힘을 크게 하건 시간을 크게 하든 어떻게 돼요? 같은 물체일 때는 델타 V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속도의 변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힘을 크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빨대에 같은 위치에다가 놨을 때 종이를 약하게 불 때와 세게 불 때. 그러니까 이렇게 1초 동안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더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야.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F는 MA 가지고서도 얘기할 수 있어. 왜? F가 크니까 A가 크잖아. 델타 V가 클 거 아니야? 그 충격력이 커지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하나는 여기에다가 빨대, 하나는 여기에다가 해요. 자, 똑같은 10N의 힘을 가할 거예요. 그 얘는 힘을 받는 시간은 바로 요 찰나에서만 바뀌지만 얘는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돼? 충돌 시간이 더 길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빨대 끝을 나올 때까지 입김의 힘을 받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얘가 더 길어져.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I가 더 크죠? 델타 V가 더 커져요. 그래서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치? 바로 이제 요런 극복.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F를 크게 하거나 시간을 크게 하거나. 자, 바로 이제 그래서 요거 많이 나올 거고. 알지? 자, 그럼 이번에는 뭐냐? 자, 얘가 같을 때. 자, 그러면 충격량이 같을 때는 F하고 충돌 시간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즉, 충돌하는 시간. 자, 충돌 시간이 길수록 어떻게 된다? 충돌할 때 받는 힘, 충격력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알겠지? 그래서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의 크기는 줄어든대요. 우린 이거를 가지고서 어디에 써먹냐? 안전장치에 써먹을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요게 이제 콘크리트 바닥 있고 자, 두 군데야. 여기는 콘크리트 바닥이고요. 자, 여기에는 이불입니다. 똑같은 H의 높이에 자, 계란을 떨어뜨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개 저항 마찰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지 상태니까 V 0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제 높이 해가지고서, 3초 때, 요게 도달했대요. 자, 3초 시간이니까 여기 도달했대요. 그럼 이때 V는 어떻게 돼? 30m/s가 될 거예요. 맞니?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자, V도 30m/s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계란의 질량 똑같지? 달걀의 질량, 계란 질량 똑같지? 계란이야, 달걀이야? 달걀 아니야? 그치? 달걀이지? 계란은 일본 말이고, 일본 한자고. 달걀. 그럼 결국 이 달걀의 델타 P는 같단 말이에요. 콘크리트든 이불이든, 그치? 왜? 속도의 변화는 델타 V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으니까 뭐가 같아요? I가 같아요. 충격량이 같아요. 근데 콘크리트는 딱딱하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어떻게 된다? 이불이 콘크리트보다 더 길다. 그러니까 충돌할 때 받는 힘은, 충격력은 어떻게 된다? 이불이 콘크리트보다 어떻게 된다? 더 작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짧은 시간에 충돌하기 때문에 많은 힘을 받으니까 달걀이 깨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불에서는 안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충돌할 때, 같은 속도로 충돌하게 되면은 결국은 속도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충돌했을 때 운동량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으니까 충돌할 때 받는 힘의 세기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갈 거야. 그래서 자동차가 앞쪽이 잘 찌그러지는 것이 오히려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운전자가 받는 힘을 약하게. 자, 우리가 야구공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것보다 어떻게 돼? 이렇게 당겨서 받으면 손바닥이 덜 아프다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서 받는 힘, 충격력의 크기를 줄이자. 그래서 다양한 안전장치. 우리가 이제 그 번지 점프 할 때 어떻게 돼? 그 줄을 매잖아. 그럼 이 줄이 탄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툭 하면서 허리 나간다. 알겠지? 근데 탄성이 있는 걸로 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딱 멈추면서 정지되면서 그때 이제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쭉 늘어지니까 이 시간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힘의 크기가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바로 요런 것들. 바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다닐 때 맨발이 아니다 신발을 신는 이유가 쿠션 때문에 충돌할 때 시간을 길게 하니까 발바닥에 받는 힘이 줄어든다는 거.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잘 봐요. 자, 이 그래프 잘 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뭐가 같다? 델타 V가 같기 때문에 델타 P가 같아요. 자, 델타 P가 같으니까 뭐가 돼요? I도 같습니다. 자, I가 같으니까 그래프 면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면적 똑같고요. 충격량 같아요. 하지만 충돌 시간이 B가 더 길죠? 그래서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B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평균 힘이 어떻게 돼? 더 작다라는 거지. 바로 요 관계가 성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 좀 잘 봐도 알겠네. 자, 우리 8번 문제 좀 보면 정지하고 있는 질량 5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습니다. 알지? 자, 그랬을 때 10초 때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X축이 C가지고 Y축이 F니까 충격량 I는 FT가 돼요. 그리고 얘는 뭐야? 델타 P가 되고 M 델타 V야. 자, 오로지 운동량, 충격량은 요거 하나로 다 풀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은 얼마다? 20이 된다. 맞니? 그래서 20 뉴턴 세크가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M 델타 V니까 5kg이죠? 그래서 델타 V는 얼마예요? 4m per sec가 됩니다. 맞니?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다가 속도가 4가 증가하니까 속력은 4m per sec가 돼야겠지 뭐. 그치? 자, 평균 힘은 얼마예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되죠. 2N이 됩니다. 맞니? 왜? 면적이 20이 나오는 힘을 찾아주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평균 힘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별거 없지. 그냥 저 공식으로 집어넣고, 자, 계산하면 돼.
자, 가만히 쥐고 있던 질량이 자 0.5kg 공에 0.1초 동안 작용했더니 20m/s의 속력으로 날아갔답니다. 자, 평균 힘을 구하래요. 그러면 볼 것 없이 I는 FT, 델타 P, M 델타 V가 됩니다. 이거 무조건 써놓고 시작해. 자, 그러면 평균 힘 F는 모르니까 시간이 0.1초. 자, 0.5kg의 물체가 어떻게 돼요? 델타 V가 얼마야? 가만히 쥐고 있으니까 정지잖아. 그러니까 20m/s가 되겠지. 그러면 F는 얼마? 100N이 되겠다. 맞니? 자, 잘 정리해도 잘 기억해.